구속 취소는 언제 하게 되냐면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도주 우려가 없느냐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전혀 판단을 하지도 않았어요. 판단조차도 일단. 하지 않았죠. 네. 또 이제 영장은 두 단계의 영장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은 재판 과정에서 지귀현 본인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장이 잘못됐으면 구속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지적하고 있는 거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잘못됐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을 취소했거든요. 이것도 진짜.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위헌이네요. 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날짜 계산이 맞느냐 하면 이것도 안 맞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구속 취소예요. 구속 취소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우정의의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그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 취소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시켰죠. 네. 자, 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즉시 석방을 하라고 지휘를 했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건 아주 제한이 돼 있죠. 네. 특히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지휘 서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수사단에다가 네. 지휘 서신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한 거죠, 지금.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네. 하는 건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하급에 있는 대검이라면 지검, 지검장 이쪽에 수사 지휘를 해서 그 지검장들이 하게끔 하는 건데 지가 직접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죠. 예. 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하루를 잡아먹은 게 심우정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이제 본인들이 10일 하고 받아가지고 다시 영장 연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예. 그러면 그 즉시 기소를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맞습니다. 기소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루를 잡아먹으면서 검사장 회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 수사하느라고 하루를 더 쓴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부 토론을 하느라고 하루를 더 잡아먹은 거예요. 그때 바로 기소만 했었어도 지금 이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더라도 이게 구속 기간이 만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실제로 뉴탐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심우정은 기소를 안 하려고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친한계 검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수에서 밀려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탐사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우정은 그때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두 가지 포석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기소를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미 윤석열은 그때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실패한 거죠. 친한계 검사들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 저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분석을 하던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루를 끌어서 미리 또 이런 식의 시간 단위 계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게 심우정이다. 쓸데없는 검사장 회의를 하느라고 하루를 잡아먹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금 밀려서 구속 취소가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규현 검사 같은 전 검사죠. 그리고 지금 김규현 변호사 검찰 동호회가 함께 이런 그림들을 만들고 관철시켜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탐사가 또 취재를 했는데 검찰 동호회장 한상대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다른 검찰 전 동호회장들 네. 그들은 이제 그럴 리는 없다. 우리는 그냥 동호회일 뿐이고 서로 안면이 있어서 탄원서 정도 써주는 건 가능했겠지만 그 이상의 압력을 넣거나 시나리오를 짜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어떤 전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 이제 전직 검찰들이 다 변호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의 변호인도 이제 전직 검사일 수도 있고 또 법원 쪽 관계자들이랑 친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주장을 할 테니 네가 그걸 좀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을 수는 있겠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미 형성해 놨다. 검찰 내부는 심우정이 거짓말 때문이다.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법 절차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다. 인권보장을 해줬나요? 명태균 같은 경우는 인권보장 안 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에게만 그렇죠.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기소위에 피고인 신병 관한 법원 판단이 있어서 법원 판단 결정 존중했대요. 언제 존중했었죠? 매번 항고, 네. 재항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법원 판단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풀려나왔을 때도 네. 그때 유감 발표하고 개겼어요. 늘 그렇습니다. 예.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 기각하면 항상 유감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비판하고 했던 게 검찰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을 가장 존중하지 않아요. 예. 자기랑 같은 판단을 할 경우에만 존중을 하고 맞습니다. 다른 판단을 하면 무조건 반발을 하죠. 그런데 언제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기 나오네요.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국회 그래서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도입된 제도인데 네. 기존 헌재에 의해서 보석 구속정지 2차례가 위헌 위헌 결정이 결정이 났었다. 있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위헌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저 위헌이라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위헌이 그렇죠. 판단이 없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자, 위헌이라고 하는 판단이 어떤 거에 있었는지 봅시다. 그렇죠. 예. 여기 딱 뉴탐사의 정리가 깔끔한 되어 정리. 자, 보석에 대한 위헌 판단은 형사소송법 97조 3항인데 네. 93년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위헌으로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일 경우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인데요.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났고 위헌으로 즉시 항고 불가라고 났어요. 네.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위헌 다툰 법이 결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 와, 너무 다릅니다. 다르죠. 왜냐면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예 그냥 취소. 구속 조국적인 자체를 구속. 없애버리는 네네,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고요. 네. 완전 풀려나는 거고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친척이 결혼하거나 이러면 참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3일 정도 집행정지 딱 해줍니다. 그럼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갔다가 도망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즉시 항고의 효과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해서 절차를 딱 중지시킨 다음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일 모레 발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를 딱 해서 갔다 와라 했는데 검찰에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면 그거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잖아요. 즉시 항고했더니 야 즉시 항고 잘못됐어. 다시 너 구속 집행 정지 해줄게 하더라도 이미 발인까지 다 끝난 마당에 네. 제가 그 구속 집행 정지가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거는 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막는 건 위헌이다라고 했고 그때도 그 판결문에서 하지만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렇게 되니까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 입법부에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정의당에 있는 서기호 의원인가요? 네, 그 의원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그 즉시 항고를 없애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없애자. 라고 했더니 검찰과 국힘이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특히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때 당시에 또 법무부 차관이 누구?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법안에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주현이는 지가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다르고 네. 구속 취소가 돼야 될 경우는 구속의 사유가 없을 때만이 돼야 된다. 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검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검찰도 있으면서 다 이런 알고 겁니다. 있고 김주현도 알고 있고 특히 이때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지랄 발광을 했던 놈이 김진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김진태의 악이
네. 마무리로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사록을 갖다가 차성한 교수가 다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의사록 보면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있는 걸로 해고 가 이렇게 악을 써서 그걸로 네. 마무리된 게 현재의 법입니다. 이거를 위헌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위헌 결정이 난 적도 없고 위헌이 제기된 적도 없는데 없고 위헌이 아니라고 극구 우겨가지고 자기들이 이 조항을 존치시켰으면서 예. 지금 갑자기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구속 취소도 굉장히 이거는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반드시 했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경찰서가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이제 유치장,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들 이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예. 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명태균도 자기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맞습니다. 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들 그럼 나도 구속 취소 신청해야 되겠다. 이 구속 취소가 잇따를 거고요. 예. 이미 다 지난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고 지금 이 구속기간 계산의 문제는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경찰, 검찰, 수사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순간 정답과 오답이 뒤바뀐 거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합격도 취소해야 네, 되잖아요. 합격자와 탈락자가 지금 다 뒤바뀐 상황이에요. 이거를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지금까지 형사법과 오랫동안 해온 실무 관행에 의해서 해온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바뀌려면 정말 아주 유별난 직위원 같은 판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건 정말 의무입니다. 이 혼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지네들 보스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사법 체계가 완전 겁니다. 흔들리든 말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윤석열 석방 10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 내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면은 검찰 중에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여태껏 수사 지휘를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그럼요. 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 나 이거 어떡하지? 지금 다들 걱정일 거예요. 이게 심우정이 한 짓이에요. 그러면서 폼 재고 도어 스태핑 하면서 자기는 다른 꼼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답니까? 이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심우정이 검찰 관뚜껑에 못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문정 검사도 아연실색에서 네. 검찰의 마지막이 이렇게 더럽게 끝날 줄 몰랐다. 최소한 품위는 지킬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문정 검사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네, 네. 검찰이 최소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까지도 져버릴 건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내란 수계로 적시해서 김용현도 수사하고 수사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 같으니까 좀 믿고 싶었다가 불안불안하더니 마지막 남은 1%의 희망도 그냥 다 져버리게 됐다. 완전 희망을 접는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한동훈이니 심우정이니 저런 인간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저런 새끼들이 지금 아무런 역사적 의식과 공적인 책임감 없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자리 지키고 승진에만 목을 메고 있는 상황. 이걸 끝까지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저분들도 억울하다 생각할 거고 왜 내란 수계는 저렇게 풀렸는데 나 그냥 절도범일 뿐인데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다들 어떤 뭔가 사람들의 법감정과 너무 다른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지금 참 이런 게 비루하고 구차한 것인데요. 지가 잡아놨던 법관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네. 사실상 사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저 새끼가 한 번도 공적인 마음으로 죄수를 잡아놓은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공적인 마인드로 당연히 범죄자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승진하려고 잡아놓기 때문에 네. 미안하다 미안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